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듯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새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더 걱정스러운 건 이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 수가 11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델타 변이가 유입될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 주엔 크게 완화된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괜찮을까요?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온 신규 확진자는 57명. 지난해 7월 이라크에서 노동자 등이 대거 귀국하며 해외 유입 확진자가 86명을 기록한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해외 유입 확진자가 42.3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입국자 중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입국자들이 들어올 때에는 델타 바이러스가 숨어서 들어오거나 공개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검역 단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조절을 해야 된다고. 원어민 강사를 고리로 한 경기 지역 영어학원의 집단 감염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의 한 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부천과 고양, 의정부 영어학원으로 번져 나흘 새 85명이 확진됐습니다. 특별히 학원 시설 등을 매개로 하는 학교 밖 감염이 곧 시작될 학교 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 역시. 정부는 내일 다음 달부터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새 거리두기 지역별 적용 단계를 발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현행 5단계는 4단계로 줄고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는데 지역별 유행 상황과 델타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단계와 유예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델타 변이가 무서운 건 전파력이 강한 기존의 주요 변이보다도 1.6배나 더 빠르게 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델타 변이 확산의 진원지가 되는 건 아닌지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위해 백신 접종을 마치고 일본에 입국한 선수 중에 델타 변이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대로 올림픽을 치러도 되는 걸까요? 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나르타 국제공항으로 손을 흔들며 입국하는 우간다 대표팀. 이 가운데 한 명이 공항 검역 과정에서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숙소로 이동했던 나머지 8명 중 1명은 나중에 숙소에서 확진됐습니다. 모두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そういう中においても陽性者が出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ので、より厳しい措置を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感じております。 도쿄올림픽 기간 7만 명 안팎의 외국인이 입국할 예정인데 이번처럼 공항에서 델타 변이가 걸러지지 않는다면 도쿄올림픽이 변이 확산의 기폭제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델타 변이는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인의 백신 접종률 50%를 넘긴 미국에서는 유독 접종률이 낮은 미주리주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기승입니다. With this Delta variant, we are seeing younger patients. I think this weekend of the patients in the ICU, 60 to 65% were under the age of 40. 1년 넘게 지역 감염자가 한 명도 없던 청정국가 남태평양 피지에서도 2달 전 델타 변이 상륙 이후 하루 평균 2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청정국가로 분류됐던 호주에서도 지난주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뒤 확진자가 급증해 시드니와 인근 지역에 주민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정말 오랜만에 대형 축제가 열렸습니다. 관객 4,000명이 모이는 음악축제인데요. 국내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린 대형 축제입니다. 축제를 보려면 여러 까다로운 방역 조치들을 다 거쳐야 하는데요. 관객들 반응은 그래도 좋다는 거였습니다. 전도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낮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 앞으로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열린 대규모 음악 축제에 참석하려는 관객들의 줄입니다.
너무 설레는 게 다인 것 같은데 음향적으로도 그냥 디지털 기기로 듣는 거랑 직접 듣는 거랑도 이제 확연한 차이가 있을 테니까. 이날 축제를 찾은 관객은 모두 4,000명. 공연 시작이 1시간도 남지 않았지만 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체조 경기장 전체를 방역 공간으로 활용해 자가 검사 키트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의 입장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딱히 지루하진 않아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 모이는 거고 방역은 철저하게 진행해야지. 축제의 무대가 꾸며진 실외 잔디광장에서도 방역 수칙이 준수됩니다. 정해진 자리에 앉아야 하고 이동은 최대한 자제, 음료를 제외한 음식을 먹는 것도 안 됩니다. 공연의 꽃이라 불리는 떼창과 함성도 금지됐습니다. 멋진 무대를 꾸며준 가수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박수뿐입니다. 환호성이랑 그런 거 있으면 좋은데 별로 외치지도 못하니까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선보인 수천 명 규모의 음악축제. 이날 현장엔 공연계와 방역당국 등 수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거를 해보면서 매뉴얼 같은 것들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야외 축제 허용 인원이 모두 5,000명으로 1,000명 더 늘어나고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참석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이 얼굴 좀 한번 잘 봐주십시오. 경기도 분당에서 닷새째 실종 상태인 고3 학생 김휘성 군입니다. 키가 180cm쯤 되고 실종 당시 회색 교복 바지나 남색 운동복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학교를 마친 뒤 지금까지 아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5시 10분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서점입니다.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는 한 남학생이 수능 완성 문제집 코너에서 유심히 참고서를 살펴봅니다. 차분히 5권의 문제집을 고르고 아버지 신용카드로 계산까지 마친 이 학생. 서현고등학교 3학년 김휘성 군입니다. 20분 뒤 서현역 인근의 육교에서 김 군의 모습이 다시 잡혔습니다.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김 군이 승강기에서 내려 창문 밖으로 사라집니다. 이때가 22일 오후 5시 반쯤, 그 뒤 닷새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휘성 군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승강기입니다. 김 군은 이곳에서 내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간 뒤 사라졌습니다. 김휘성 군이 사라질 당시 갖고 있었던 것은 현금 4만 원, 교통카드와 아버지의 신용카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가족들은 사라지기 직전까지 김 군의 행동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가출이다 그러면 누구랑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연락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학교를 나서기 전 가족에게 책을 사고 학교 도서관에 있다가 들어가겠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9시쯤 끝날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밤까지 기다리던 가족들은 결국 자정이 지나 경찰에 신고했고 분당구 일대에 전단지를 붙이며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음 날 김 군의 휴대전화는 학교 책상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가출 전 공부를 하기 위해 문제집을 사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사라진 장소 인근의 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수색대를 투입해 김 군이 갈 만한 곳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부산의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독성가스인 황화수소가 누출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화장실에선 기준치의 16배에 달하는 황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구평동에 있는 한 조선소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이 조선소 화장실에 남성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우리 밑에 화장실에 가다가 알게는 한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119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한 명은 칸막이 안에 쓰러져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화장실 입구에서 발견됐습니다. 외주업체 직원이었던 이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분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예. 한 분은 심정지 상태여서 저희들이 CPR을 하고 CPR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갇혀있던 40대 남성은 숨을 거뒀고 바깥쪽에서 발견된 20대 남성은 의식을 찾았지만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화장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노출 허용 기준의 16배를 초과하는 250ppm의 황화수소가 화장실에서 검출됐습니다. 썩은 계란과 비슷한 냄새가 나는 황화수소는 주로 화장실이나 폐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데 조금만 흡입해도 질식사고가 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성가스입니다. 황화수소가 단기간 노출 허용 농도가 15ppm입니다. 약 300ppm에서 한 5분 정도 흡입을 하면 사망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소 직원들은 이미 6개월 전부터 화장실에서 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특히 주말과 휴일엔 더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구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충남 아산의 무인점포에서 잇따라 절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용의자가 돈을 훔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에선 언덕길을 올라가던 요양원 승합차가 넘어지면서 11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홍희표 기자입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채 무인 점포 안으로 들어서는 한 남성. 등에 맨 회색 가방에는 노루발 장도리가 삐져나와 있습니다. 곧이어 이 공구를 꺼내 계산대를 뜯어내고 안에 든 돈 뭉치를 꺼내 담습니다. 뜯는 시간이 거의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한 40초 정도? 손님들 잔돈 나가는 거 보고 손을 넣어서 빼더라고요. 10여 분 전쯤 주변의 또 다른 무인 점포에서도 이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대를 부수고 현금을 챙겨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을 노린 이 남성이 훔친 금액은 모두 120여만 원. 경찰은 용의자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승합차 한 대가 쓰러져 있고 119 구조대원들도 부상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전북 고창군의 한 경사진 도로에서 요양원 승합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언덕으로 돼 있더라고요. 올라가다 어떻게 미끄러져가지고 차량이 전도된 것 같아요. 차량에 타고 있던 87살 여성이 팔이 부러지는 등 모두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5살 아들을 학대한 부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등원한 아이의 뺨이 부어 있어 유치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사에선 30대 일부 어머니가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또 40대 친아버지가 아이의 얼굴을 변기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5살 아이와 누나를 부모와 분리 조치하고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이번엔 미국 아파트 붕괴 사고 뉴스입니다. 플로리다주 해변의 아파트가 붕괴된 지 사흘째인데요. 실종자가 159명으로 늘었지만 추가 생존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버티기 힘들어지는데 추가 붕괴 가능성 때문에 수색도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우 특파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수색 작업이 꽤 활발해졌습니다. 이 대형 크레인이 무너진 건물 쪽을 긁어내고 있어서 먼지가 여기까지 날리는데 상당히 매캐합니다. 붕괴 50시간이 지났지만 추가 생존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수색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당국 발표 들어보시죠. With this search, with this type of collapse, it's very extremely difficult. We can't just move it all at one time. It has to be very slow processes where we're digging through, searching. 저 건물 안에선 계속 불이 납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데 이 물을 뿌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엄청난 하중이 됩니다. 깔려있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과 불을 끄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절묘한 균형이 요구됩니다. 구조대는 중장비를 투입해서 건물 잔해를 들어올리고 그 밑으로 빈 공간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케이크를 여러 장 겹쳐놓은 것처럼 각 층이 그대로 주저앉은 게 문제입니다. 층과 층 사이에 사람이 있을 만한 빈 공간이 있기 어려워서 사상자가 많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네, 실종자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기를, 이 말이 지금 실종자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과 친구들 심정일 겁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붕괴 현장에 깔려 있다는 것에 이웃들도 힘들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Just thinking that there's people there, it's heartbreaking. And again, we just, sometimes humans don't understand. We don't understand, right? These types of situations.
이곳 행정구역인 마이애미데이드의 카운티장은 기자회견에서 생존자가 나올 희망이 있다고 했지만 현장을 둘러보고 떠나는 모습은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159명의 생還을 바라며 현장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실종자 중에는 남미 콜롬비아에서 백신을 맞으러 왔다가 귀국 직전에 친구 집에 들러서 사고를 당한 사람의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사망자 4명 중 어제 신원이 나온 50대 여성이 있는데 전날 구조 장면이 공개됐던 16살 소년의 어머니로 확인돼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경선 논란이 원칙론으로 정리되면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당에선 대선 후보를 6명으로 줄이는 예비 경선이 시작됩니다. 야권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 선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선 국면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28일부터 사흘간 후보 등록을 한 뒤 TV토론과 합동연설을 거쳐 2주 뒤인 다음 달 11일 본경선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합니다. 일반 국민 50%, 당원 50%씩 반영하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각각 2,400명씩을 상대로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습니다. 현재로선 9명 정도가 나설 걸로 보이는데 당 핵심 관계자는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별도 조사가 없는 만큼 결국 인지도 싸움이라며 본격적인 후보 간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당장 오전부터 정세균 전 총리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이라며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조준한 겁니다. 또 자신의 지지포럼 강연에서도 비록 당의 결정을 수용하긴 했지만 이 지사가 고수한 이른바 경선 원칙론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등 향후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당이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마땅치 않은 부분이라고 할까 좀 다른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당이 결정을 했으니까. 이런 가운데 아직 공식 출정식을 갖지 않은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마 선언 바로 다음 날인 오는 30일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임기가 내년 1월까지인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사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 양 진영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은 다음 주 초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요즘 오징어 많이 드십니까? 한동안 오징어가 금징어로 불린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싹쓸이 조업으로 잡히는 양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다르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많은 오징어가 잡히고 있다는데요. 홍한표 기자가 어선들이 들어오는 동해 바다로 나가봤습니다. 이른 아침 밤샘 조업을 마치고 오징어 어선들이 항구로 돌아옵니다. 경매가 끝난 뒤 싱싱하게 펄떡이는 산 오징어가 화물차에 실려 전국으로 출발합니다. 2달 동안의 금어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오징어 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동해안 항포구에는 오징어를 가득 담은 어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선의 기쁨에 선주는 피로도 잊었습니다. 독도에서 다 잡고요. 속초 앞에 한 80마일 8시간 가는 코스가. 올해 오징어 어획량은 2,550여 톤. 5년 만에 풍어를 맞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풍어가 기대됩니다. 한때 마리당 10,000원을 훌쩍 넘어 금징어라고도 불렸지만 지금은 가격이 크게 내렸습니다. 올해는 그 20마리 한 두름에 보통 35,000에서 45,000 정도 거래되고 있고 아주 적정한 가격으로 많이 입판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3마리 정도 뭐 10,000원 팔면 뭐 두 분이 놀러 오셔서 실컷 드시잖아요. 아마 두 분이 놀러 오셔도 넉넉히 드시고 가실 거예요. 중국 어선들의 남획이 예전보다 줄은 데다 동해안 수온이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아지면서 오징어 잡이의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유생의 밀도가 높게 나타났고 또 최근 5, 6월 동해안에서 살오징어 어획에 적합한 15에서 20도씨의 수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안 대표 어종 오징어는 다음 달 초까지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길 위에 답이 있다 로드맨입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백신 보급으로 이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영영 되돌릴 수 없을지 모를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지금부터 길 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산 정상까지 무단으로 도로를 낸 곳이 있다고 해서 가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인가요? 예, 정상부에다가 동백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면서 설림 경영 허가를 냈는데 정상부에 대관람차를 설치하고 관광 개발을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을 못 가니까 그나마 국내 관광지 중에 여수로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뒤에 보이는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이 있던 곳인데 지금은 다 베어내고 이렇게 어린 나무들만 심어놨습니다. 이곳이 갓김치로 유명한 돌산이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 펜션이 꽤 많이 들어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뭘 요 펜션에서 내려와. 냄새 났나요, 냄새? 냄새가 나지. 요 밑에 냄새가 나. 말도 못하게 나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어디로 가? 아니 아무도 안 가나. 안 가서? 지금 대형 펜션들이 밀집한 곳 아래로 이런 관이 나와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기에 하수를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그냥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생활 막 거품 같은 게 있잖아. 막 식기 세척하고 나면 막 빨래 그렇죠. 그게 엄청나게 거품이 막 흘러 내려와요. 허가 내준 도적도 문제고 저희들은 주민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 그냥 돌산 그게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불과 몇 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물을 보면은 물이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물은 아닌 게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 해안가를 따라 숙박업소들이 잔뜩 들어서 있고요. 그 밑으로 이렇게 굴 양식장이 길게 늘어선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바로 양식장으로 흘러들 수가 있다 보니까 전 새벽으로 와서 어장기를 하다 보면 그냥 뭐 천둥 소리가 나도록 막 물이 쏟아진다 이거예요. 화학약품이 쏟아서 바다에 유입이 되면서 이 해초류라든가 해산 멍게, 꿀, 홍합 이거 전부 다 바다에 영향을 받을 거라 아닙니까? 제일로 피해보는 것은 옛날부터 마을을 지켜온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누가 보상을 해줄 겁니까? 그렇죠. 숙박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기존의 펜션들은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꽤 넓은 방인데 비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풀빌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풀빌라가 지금 여수께 1호요, 돌산에. 그 사람들이 120, 80 그랬거든요, 방이. 지금 평일날 얼마냐 그러면 12만 원이에요. 옛날에 받았던 거 절반 가격에 못 미칠 거예요. 너무 많이 생겼구나, 지금.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그 사람들도 나 같은 입장이 될 겁니다, 머지않아. 자, 그렇다면 코로나를 틈탄 난개발 얼마나 심각할까요? 여수 돌산읍에서 진행 중인 개발 현장만 50여 곳. 이 전망 좋은 자리는 어김없이 땅이 파헤쳐지고 바위가 깎여 나갔습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던 여수 돌산 화양지구의 해안을 따라서 숙박시설과 커피점 등 모두 1000개가 넘습니다. 단지 여수만의 문제일까요? 강원 양양과 부산, 제주, 강원 강릉과 홍천 등 전국 곳곳에서 난개발로 업체와 주민,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해외 여행길도 막혔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국내 관광, 그중에서도 수영장 딸린 이른바 풀빌라 수요가 1년 만에 2배 넘게 폭증하자 마구잡이 개발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난개발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펜션들이 밀집한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인데요. 지금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엄청 많은 객실이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늘었죠. 30% 이상은 늘었죠. 올림픽 지나면 뭐 손님들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올림픽 딱 지나고 나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지. 거의 7, 80%가 다 매물로 다 나왔어요. 뭐 절반 이하라도 주면 그냥 던져버리고 나도 가고 싶어요. 객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요새 거 같으면은 뭐 8만 원대, 전에 같으면 뭐 12만 원, 13만 원. 오늘이 평일이긴 한데 오늘 예약이 없어요. 하나도. 여기가 엄청 어렵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당연하죠. 어렵죠. 많이 어렵죠. 저희들도 다른 데 같으면 지금 이 물가에 막 놀아요. 지금 평상 다 싸면했잖아요. 이 문간 안 놓고 못 들어가고. 2, 3년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2, 3년요? 올해 만약에 안 되잖아요. 안 되면은 안 돼요. 진짜 큰일 나. 당장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했던 난개발은 어김없이 깊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 코로나가 사라지고 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난개발도 더 깊은 상처로 남게 될지 모릅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미국은 참전용사를 베테랑이라고 부르며 사회적인 존경과 예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교민 100여 명이 미군과 같은 참전용사 자격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 출신의 군인을 베테랑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재미동포 92살 신만수 씨. 18살 나이로 6.25 한국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수없이 죽어가는 데서 살아난 거. 83살 송명자 씨는 20살에 간호장교로 베트남행 군함을 탔습니다. 한 사람씩 뛰어가지고 육지로 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전지를 향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전쟁의 기억. 이들이 평생 바랐던 한 가지는 미군과 같은 전쟁에서 목숨을 건 참전용사, 베테랑이란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증과 자동차 번호판에 베테랑 한 글자를 새기는 게 목표였습니다. 상품 할인이나 주차 편의 같은 작은 혜택이 아닌 명예를 원했습니다. 방법은 오직 미국 시민으로 참전한 경우에만 베테랑으로 인정하는 관련 법을 바꾸는 것으로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투병 중에도 의사들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법안을 추진하시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시고 자원봉사자가 백방으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한 끝에 동맹국도 베테랑에 포함시키는 관련 법들이 올해 초까지 잇따라 통과됐습니다. He who sheds his blood with me today shall be my brother forever. This has been close to my heart. I was very proud to have been a part of it.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노병들의 병적 기록을 수개월에 걸쳐 찾아내 미국에 보내면서 마침내 조지아 교포 100여 명 앞으로 베테랑이 새겨진 신분증이 차례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 출신의 참전용사, 베테랑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어떤 일은 거수경례로, 어떤 일은 엄지를 지켜 세우며 인사를 해왔을 때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익위는 한국인들의 노력으로 다른 나라 참전 용사도 대상이 됐으며 미국 다른 주들로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신세계가 3조 4천억 원을 들여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단숨에 업계 2위로 떠올랐는데요. 공격적인 투자로 급성장한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들은 투자를 늘리고 서로 동맹하는 모습입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될까요? 오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국내 온라인 쇼핑 규모는 161조 원. 코로나19가 터진 지난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모두 뒷걸음친 반면
온라인 쇼핑은 19%나 성장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강자였던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건 승부수입니다. 옥션과 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는 가입자 2,100만 명, 유료 회원만 270만 명에 달합니다. 신세계는 이 빅딜로 단숨에 2등이 됐습니다. 1위 네이버, 2위 신세계, 3위 쿠팡으로 판도가 바뀐 겁니다. 지금 유통시장은 돈으로 전쟁 중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쿠팡. 이미 소프트뱅크에서 3조 원을 투자받아 물류센터 170개를 세웠습니다. 경쟁사들은 쿠팡의 돈이 떨어지기를 바랐지만 쿠팡은 미국 증시 상장 성공으로 5조 원을 더 손에 쥐게 됐습니다. 경쟁사들도 이제 돈으로 맞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신세계가 이번 인수에 쓴 돈은 3조 4천억 원. 여기에 물류센터 확보를 위해 1조 원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1위 네이버 역시 쿠팡의 로켓 배송을 따라잡기 위해 CJ 대한통운과 손을 잡았고 신세계와도 제휴를 맺었습니다. 쿠팡에 맞서는 반쿠팡 동맹입니다. 쿠팡이 70조 정도의 시장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쿠팡과 같은 플랫폼 테크 기업이 유통산업의 미래라는 것을 알고 이커머스로 집중하게 되는 거죠. 로켓 배송에서 시작된 속도 경쟁, 입점 업체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는 최저가 경쟁, 그리고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 경쟁까지 쿠팡이 불붙인 승자 독식의 생존 경쟁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디로 떠날지 고민이라면 영화를 참고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화 속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멋진 풍경을 찾아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촬영지들을 모아봤습니다. 소남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의 무대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 영화 자산어보에서 흑산도를 대신한 무대는 신안군 도초도였습니다. 경관이 빼어난 데다 영화 제작진과 장비 이동을 감안할 때 도초도가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야트막한 언덕 끝 바다를 내려보는 곳에 촬영장이 세워졌습니다. 영화 촬영지이지만 초가 두 채와 돌담이 볼거리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 너머로 펼쳐진 바다와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마음과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풍경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정말 길만 있다면 이 밑에까지 한번 내려가 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아요. 영화 서편제의 촬영지 완도 청산도는 이미 이름난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조명한 영화 명량의 흥행으로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도 유명해졌습니다. 영화 1987에 나왔던 목포 연인의 슈퍼도 목포를 찾으면 반드시 인증해야 하는 곳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촬영된 영화 드라마만 30편에 이르고 올해도 수십 편이 제작 중입니다. 지역의 자연 경관과 문화, 역사가 지닌 매력이 화면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지자체들도 촬영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 촬영지뿐만이 아니라 주변 관광지라든가 또 맛있는 음식, 먹거리까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나만의 여행을 찾아 떠나는 휴가철. 숨어있던 지역의 명소들이 스토리텔링까지 가능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드라이버 헤드가 부러지면서도 티샷을 정확하게 270m나 보낸 선수 이야기로 톱플레이 출발합니다. 자신의 상징인 분홍색 드라이버로 티샷을 준비하는 왓슨. 힘차게 휘둘렀는데 뭔가 이상한데요. 헤드가 부러져서 날아가 버렸군요. 그런데도 공이 정확하게 페어웨이에 떨어집니다. 비거리도 무려 270m나 나왔네요. 다행히 차 트렁크에 넣어둔 예비 드라이버로 교체했다는군요. 어제 20m가 넘는 장거리 퍼트로 감탄사를 자아냈던 박인비. 낮게 쳐서 공략한 공이 그린 위를 구르더니 곧장 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글을 기록합니다. 평소 무표정한 박인비 선수도 환한 미소를 보이네요. 마지막은 미국 프로축구로 갑니다. 왕년에 박지성과 맨유에서 함께 활약했던 나니. 중거리 슛이 그대로 골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면서 녹슬지 않은 실력을 뽐냈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K리그1에서 나란히 9경기 연속 무승 중이던 강원과 성남이 만났는데요. 강원이 2대1로 승리하면서 웃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에도 비구름은 쉬어가질 않았습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을 보시면 지금도 강원도와 충청, 남부 내륙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나기 현상은 일요일과 월요일인 모레까지도 계속되겠는데요. 일단 내일은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과 남부 내륙 지방에, 모레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 이 비구름을 만들어내는 동풍이 서쪽 지역으로는 더운 공기를 불어넣어서요. 내일은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29도, 광주가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고요. 반면 동해안은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도 등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대부분 지방 2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 30도, 대구 28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강릉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완전히 파랗게 드러난 하늘을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6일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